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2월 9일 월요일 5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IBS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은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캠퍼스 구성원에게 최대한 빠르게 소식을 전달드리려 했습니다. 총 93개의 뉴스 클립을 토대로 오후 5시 정규 방송과 영어 송출, 그리고 신문 발행을 통해 다양한 학내 행사와 인천 전역의 이슈를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2024 가을 학기를 마무리하며 여러 소식들 중 베스트 기사 10가지를 선정해 돌아봅니다. 현재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2012년 개교 이후 횟수로 13년이 지난 지금 재학생 수는 약 9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교육에 대한 고교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했고 졸업생들의 취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교육 허브가 되는 그날까지 캠퍼스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관련 내용 신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외국대학 연합 캠퍼스인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미래 인재들이 발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에 따르면 2012년 개교 당시 45명으로 출발한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올해 4,192명의 학생들이 재학하며 약 93배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는 뉴욕 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 대학교, 패션기술대학교와 함께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겐트 대학교, 유타 대학교 등의 5개 대학이 입주해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는 기업과 연구소 기술 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했고, 겐트 대학교는 인천 탁주와 협력해 막걸리 포장과 라벨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유타 대학교는 의료기기 기업의 연구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미 공군과 로봇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현재까지 1,400여 명의 인천 글로벌 캠퍼스 졸업생들이 국내 대기업 및 해외 석박사 과정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적극적인 입학 홍보와 결실을 보여줍니다. 박병근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대표이사는 외국대학 10개, 학생 1만 명이 상주하는 세계적인 교육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BS 신혜원입니다. 현재 뉴욕 주립대학교 교내 도서관은 시험 기간을 맞아 많은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학생들은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도서관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구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주립대학교가 A동에 위치한 교내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초반으로 예상되며 리모델링 계획에 포함된 장소로는 기존의 2, 3층에 위치한 교내 도서관과 1층에 위치한 스튜던트 라운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및 1층 라운지에 있던 기존 가구 및 설치물의 철거 과정이 진행 중이며 그 면적은 1층 243제곱미터, 2, 3층의 경우 각각 389제곱미터 그리고 363제곱미터로 총 시공 면적은 약 1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뉴욕 주립대학교는 이메일을 통해 시공 과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및 시공 이후의 모습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시공 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안전 펜스 설치로 인한 엘리베이터와 DTS 라운지 사용 불가 등의 주의사항을 알렸고 시공 구역에 위치한 비상계단의 사용 자제를 부탁하며 안전에 유의하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가 공개한 리모델링 청사진에서는 2, 3층에 있던 책장 및 단체 학습 공간을 없애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더 많은 학습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1층 라운지에는 홀딩 도어가 설치되어 자유롭고 범용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뉴욕 주립대학교의 Career Development Center가 5층으로 이전되며 그 자리에 4개의 단체 학습 공간이 마련될 것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공간 예약 시스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2층에 보관되던 장소의 경우 RGC 도서관으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도서들은 이관 이후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의 편의가 증대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교내 도서관이 뉴욕 주립대학교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IBS 구대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재학생들을 위한 1000원 학식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은 아침 시간에 한정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이에 많은 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내비쳤습니다. 관련 내용 한동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8월 26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학생들을 위한 천원 학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행사는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가을 학기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식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제공되며 각 대학교 선착순 10명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천원의 아침밥 옴부즈맨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천원의 아침밥을 먹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단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중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며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BS 한동현입니다. 유타대학교는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캠퍼스 개교 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와 교수 학생 사이의 네트워킹 자리가 다수 마련됐습니다. 특히 카니발 이벤트는 지금까지도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쌓고 유타대학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했던 행사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 생생했던 행사 현장을 신혜원 기자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 목요일 유타대학교가 10주년 기념 카니발을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유타대학교 앞 중앙정원에서 열렸으며 참여자들은 RSVP 폼 작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과 메일 등을 기입하고 바베큐와 카니발 참석 여부를 선택하면 손쉽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간식 및 음료가 제공되었습니다. 10주년 카니발에서는 재밌는 여러 가지 게임들과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했으며 귀를 즐겁게 하는 라이브 음악들이 흥을 돋궜습니다. 범퍼카와 미니 바이킹도 등장해 본 행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행사를 즐겼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기숙사가 아닌 호텔에 사는 참여자들도 행사를 더욱 편히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랜드 쉐라톤 호텔과 학교 사이를 다니는 픽업버스도 운행했습니다. 유타대학교 측은 이번 행사가 가족 친화적 송도 커뮤니티 이벤트이자 유타대학교 10주년 기념 공식 킥오프 행사라고 밝혔으며 행사에 즐긴 참여자들은 유타대학교의 10주년을 기념할 수 있어 기뻤고 바쁜 학업 생활 중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IBS 신혜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전시실에선 글사랑 문자전이 열렸습니다. 이 하반기 행사 역시 한글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인근 거주 다문화 가정들에게 한글을 소개하는 자리가 돼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전시실에서 2024 제15회 글사랑 문자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 경인일보, 인천일보, 한국서예협회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글, 한문, 문이나 현대서예, 캘리그라피, 서각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일반 작품의 경우 전지 인쇄 또는 소품 제출이 허용되었고 부채 작품의 경우 규격은 자유로 정해져 있었으며 서각의 경우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에 접수 마감되어 전시 시작일인 10월 8일 오전 9시까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전시실에 반입되었습니다. 글사랑 문자전은 한글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매년 한글날을 전후로 시행됩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1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특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 행사에는 다문화, 장애인, 취약계층 가정을 초대하였으며 부채쓰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글사랑 문자전을 통해 한글과 우리 서예에 대해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IBS 유다은입니다. 한글에 이어 이번 학기엔 한복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맞아 인천광역시는 한복사랑 인천시민 놀이마당을 개최했고 뉴욕주립대학교 FIT 학생들은 자체 제작 한복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의상의 가치를 기념했던 순간들을 윤석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오늘 21일은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복의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인천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인천광역시는 시청 인천의 뜰에서 2024 한복사랑 인천시민 놀이마당을 개최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이번 행사에선 한복 전문 패션쇼, 전통공연, 인천 생활문화예술인의 무대 등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해설형 렉처 콘서트도 함께 준비돼
참여 관람객들이 한복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왔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과 반려동물이 한복을 입고 참여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놀이마당을 통해 돌아볼 수 있었고, 관람객들은 다채로운 무료 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 뉴욕주립대학교 FIT 패션 디자인학부 학생들은 21일을 기념하며 전통적인 한복의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해 제작한 한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공개된 자체 제작 한복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한복 제작 외에도 캠퍼스 내 한복 입기 행사를 진행해 전통 의상의 가치를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학과 학생들은 한복을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을 주도했고, 이에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은 각자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실제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전통 의상에 대한 상징성을 되새기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IBS 윤석영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5일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한 글로벌 톱10 도시 주간이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투자자, 정부 대표, 기자들이 한국을 찾았고 일주일 동안 국제적인 행사가 여러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은 스마트 시티로서의 단단한 입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의 행사 주간을 구대현 기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을 글로벌 톱10 도시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톱10 도시 주간은 인천이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이에 전 세계 30여 개 국가의 투자자, 외신 기자단, 정부 및 기업 대표단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방문하여 준비된 여러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8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12일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2024, 13일 스마트시티 테크 컨퍼런스, 그리고 14일에서 15일 2일간의 한중 미래 첨단 산업 포럼이 기획되었습니다. 8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설명회가 진행돼 약 70여 명의 투자자와 외신 기자들에게 인천을 성공적으로 알리고 자금 유치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12일에는 약 100여 명의 도시 대표단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스마트시티 발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인천 스마트시티 서밋 계획을 발표했고, 13일 스마트시티 테크 컨퍼런스 자리에서는 약 200여 명의 글로벌 관계자들이 모여 AI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과 비즈니스 혁신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14일과 15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한중 미래 첨단 산업 포럼에서는 한중 양국의 정부 관계자 및 기업들이 참석했고, 바이오, 모빌리티, 녹색 에너지,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논의된 협력 사안들이 인천시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로벌 톱10 도시주간을 계기로 인천이 스마트시티의 대명사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랍니다. IBS 구대현입니다. 이번 학기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한국 기능성 게임 연구소를 세우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연구소 설립으로 본교 게임 디자인학과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향후 기능성 게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혜원 기자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지난 22일 한국 기능성 게임 연구소 Korea Serious Game Institute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KSGI는 설립 10주년을 맞은 버지니아 기능성 게임 연구소 BSGI의 첫 글로벌 확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박병근 IGC 운영재단 대표이사, 릭 데이비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시각공연예술대학장,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지연 전 카카오게임즈 부사장 등 약 120여 명의 국내외 게임 산업 관계자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KSGI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눴습니다. KSGI는 향후 기능성 게임을 통해 교육, 치료, 사회적 인식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긍정적 변화 촉진을 목표로 국내 게임 산업 혁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초대 연구소장으로는 조지 메이슨대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 남상원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KSGI는 한국 조지메이슨 산업협력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 개소식 이후 차세대 게임, 최신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인공지능 및 혁신 기술이 게임 산업과 기능성 게임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조슈아 박 한국 조지메이슨대 대표는 KSGI는 기능성 게임을 통해 교육적 도전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BS 신혜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소극장에선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 댄스 동아리 학생들은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무대를 비롯해 다양한 댄스 커버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당시 해당 행사는 중간고사로 지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현재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에게 그 위로가 다시 전달되기를 바라며 권다민 기자의 보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5층 소극장에서 댄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각 대학의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에 학생들은 뜨겁게 호응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페스티벌은 오후 8시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합동 오프닝 무대로 시작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키는 오프닝은 참신한 연출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와 할로윈을 기념하여 준비한 연출과 두 대학의 완벽한 호흡으로 페스티벌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대학의 댄스 동아리 학생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K-팝 최신 안무부터 역동적인 걸스 힙합 등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모든 무대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추천 이벤트가 열렸고 1등에게는 에어팟이 수여되어 참가자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댄스 페스티벌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댄스 페스티벌을 기대합니다. IBS 권다민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도 성인이 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15만 원의 관람비를 지원했습니다. 실제 대학언론방송국 국원들도 본 사업을 통해 문화비용을 지원받아 여가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윤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19살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문화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예술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생 청년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태어났다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패스 신청자들에겐 국비로 10만 원이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5만 원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예매협력처인 예스24와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확인 절차를 거쳐 포인트가 즉시 지급됩니다. 받은 포인트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전시 등의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중가요 콘서트나 팬미팅, 종교행사 등 일부 공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거주자뿐 아니라 전국의 2005년생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기준으로 문화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전국 16만 명이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BS 윤석영입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0개의 소식과 함께 이번 가을 학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행사와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졌던 만큼 이번 가을 학기가 인천 글로벌 캠퍼스 모든 구성원에게 뜨거웠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뜻깊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끝으로 2024 가을 학기 정규 방송을 마칩니다. 우리 대학언론방송국은 2025년 봄학기에 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윤석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